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폐암의 수술 치료에 대해서 강의할 한양대학교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연수라고 합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우선 이제 수술 치료에 앞서서 폐암의 일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암은 갑상선암, 그다음 대장암, 그다음 폐암. 그래서 폐암은 세 번째로 호발하는 암입니다. 발생되는 비율을 보면은 갑상선암부터 폐암까지가 대개 12%에서 11.5% 정도로 발생 빈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남자에 있어서는 폐암이 가장 호발하는 암이고요. 여성에 있어서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에 이어서 네 번째로 호발하는 암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망률이 어떤 질환이 가장 많은가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어, 암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암 이외에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등이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전체 암을 100으로 생각할 때 폐암은 암 사망의 21.9%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암 사망의 원인입니다. 그 두 번째는 간암, 세 번째는 대장암인데 각각 간암과 대장암은 12% 정도 전체 암 사망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암은 발생에 있어서 빈도도 높지만 특히 암 사망의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암입니다. 이러한 폐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계속 지속적으로 흡연한다면은 15배에서 30배 정도 비흡연자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올라갑니다. 전체 폐암 발생의 약 70% 정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성면이나 규산 분진, 비소나 벨리늄,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폐암의 원인이 되고 방사성 동위 원소도 역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유전적 요인이나 음식 조리와 관련된 연기, 연료 연소물, 기존의 폐질환 등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암은 특이한 증상이 없는 것이 폐암의 증상입니다. 일반적인 상기도 감염의 증상이 주된 폐암의 증상입니다. 가장 흔한 폐암의 증상은 기침, 객혈이나 객담, 호흡곤란이나 흉통인데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적인 상기도 감염에 의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암이 진행되면서 주변의 구조물을 누른다든지 침범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쉰 목소리는 목소리를 내는 신경에 폐암이 침윤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요. 기타 원격 전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통증이나 두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암 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폐 구조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폐는 이 사진은 전면을 쳐다보고 있는 폐 사진입니다. 따라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입니다. 오른쪽 폐는 이 선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세 개의 옆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엽, 중엽, 하엽 세 개의 옆으로 나뉘어져 있고 왼쪽 폐는 두 개의 옆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엽과 중엽. 그래서 양쪽 폐는 5개의 옆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폐로 둘러싸인 이 가운데 구조가 종격동이라는 공간입니다. 이 종격동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기도가 있고 심장이나 대동맥, 식도가 지나가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또한 이 종격동에는 림프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격동의 림프절이 이런 부위나 이런 종격동 부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드렸고요. 폐암 병기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1기, 2기, 3기와 4기로 구별하는데 3기는
특별히 좀 치료와 관련돼서 3기 전반과 3기 후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기와 2기는 초기 폐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폐암은 주요 치료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3기 후반과 4기는 좀 진행된 폐암이 되고 이때는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3기 전반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병이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의 병이 합쳐져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폐암 1기는 폐에 종양이 있으면서 주변에 임파절 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폐암 2기는 폐에 종양이 있고 그 해당되는 폐엽에 해당되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를 2기라고 합니다. 1기와 2기는 조기 폐암이 되고요. 3기 전반은 종격동에 폐암이 있는 같은 쪽 종격동에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 3기 전반이 됩니다. 3기 후반은 폐암이 있는 폐의 반대편 종격동에도 임파절 전이가 있다면 폐암 3기 후반이 되고 4기는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 이유는 그 예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색깔을 보시면 이제 녹색 계열의 이후에 폐암 1기인데요. 5년 동안의 이제 폐암 생존율이 1기인 경우는 90에서 80%로 양호합니다. 2기인 경우는 한 60에서 70% 정도이고 3기가 되면서는 점점 더 그 예후가 나빠집니다. 따라서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일찍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조기 진단을 한다는 것인데 증상에 의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조기 진단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기 진단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검진에서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50대 이상 나이가 고령이시면서 금연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국가검진에서 저설량 흉부 단층 촬영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군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년이라는 것은 하루에 몇 갑의 담배를 피며 몇 년 동안 피운 날을 곱하기 형태로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를테면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30년간 피웠다고 그러면 1 곱하기 30해서 30이 되고 그것을 감년이라는 단위로 표현해서 30감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에 3갑의 담배를 10년 동안 핀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3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이 되죠. 이렇게 이제 담배를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많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피웠는지를 나타내는 단위로 30감년 이상이라면은 위험이 많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를테면 이제 폐암 가족력이 있다면 한 2배 정도 폐암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음식 조리를 오랫동안 많이 하는 경우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조기 검진을 위한 저설량 흉부 단층화 촬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폐암이 발견이 되면 어느 정도 부위를 절제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절제되는 범위는 전폐절제술이나 폐엽절제술, 구역절제술, 쇠기절제술로 나눌 수 있는데 전폐절제라는 것은 이를테면 오른쪽 폐 전체를 절제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왼쪽 폐 전체를 절제하는 것이 전폐절제술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런 수술을 선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폐엽 절제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폐엽이 3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어떤 폐엽 하나를 절제하는 그런 방법의 수술, 왼쪽에서도 병이 있는 한 옆의 폐를 절제한다면 폐엽 절제 수술입니다. 구역절제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구역절제 수술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우상엽 오른쪽 윗폐를 보시면 1, 2, 3 있습니다. 이제 우상엽 폐는 3개의 폐 구역으로 나뉩니다. 이것은 이제 기능적인 단위이기는 한데 겉에서는 잘 확인할 수 없는 이제 구조의 단위입니다.
아주 초기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런 해당 구역에 암이 있다 한다면 구역 절제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쐐기 절제 수술은 더 작은 부위를 절제하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이제 폐암 수술은 이렇게 폐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림프절 전이를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림프절 절제 수술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폐암의 수술 치료는 폐를 절제하고 림프절을 절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폐암 수술의 위험도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이제 절제하는 폐가 많을수록 특히 그 수술과 관련된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쪽 폐 전체를 절제하는 전폐 절제 수술이라면 수술과 관련된 사망률이 5% 정도를 육박하는 그런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폐엽만 절제하는 경우라면 한 1%나 그것에 미치지 않은 정도의 사망률이 발생될 수 있고 구역 절제 수술은 더 적은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폐를 많이 절제할수록 폐 기능이 손실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폐 기능으로 유지하면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폐를 절제할지에 대해서는 폐암 병기도 중요하고 환자분의 폐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표준 치료로서의 폐암 수술은 일반적으로 폐협 절제 수술을 하고 림프절 절제 수술을 하는 것이 폐암의 표준 수술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 전에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암이 있는 위치가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조기 폐암인 경우라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수술로 진단과 치료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 있는 부위를 쐐기 절제 수술을 이용해서 조금 절제해서 떼어내고 수술실에서는 이제 그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냉동절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절제된 조직을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대략 한 15분이 걸리고요. 폐암이 확인이 됐다면 그곳에 있는 폐엽을 절제하고 또 추가적인 임파절 절제 수술을 하는 형태로 수술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아주 초기 폐암인 경우에는 폐를 구역 절제를 하는 더 적은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러한 병변에 주로 해당되는 것이 간유리 음영입니다. 또한 이제 구역 절제를 한다 그러면 이쪽 폐 우상엽을 준다 그러면 1번 소구역이 있고 2번 구역이 있고 3번 구역이 있는데 이런 구역과 구역 간의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유리 음영이라는 것은 이제 폐에 있는 혈관보다도 더 낮은 음영을 갖는 종양입니다. 이러한 이제 낮은 음영을 갖는 종양은 전이를 한다든지 취미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더 적은 범위의 폐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구역 절제를 할 때 해당 구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절제해야 될 부분의 구역의 폐동맥을 절제하고 형광물질을 정맥을 통해서 주사를 한다면 그 동맥이 절제된 부위의 구역은 형광물질에 의해서 형광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머지 혈관이 절제되지 않은 구역은 이렇게 형광물질에 의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절제하고자 하는 구역하고 남겨둬야 하는 구역이 이 형광물질 반응으로 이 선상으로 구역과 구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폐를 절제하게 되면 구역 절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초기 폐암의 일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됩니다. 또 수술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기존의 개흉 수술은 개흉 수술이 있고 흉곽경을 이용한 흉곽경 수술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술 방법은 흉곽경을 이용한 흉곽경 수술입니다. 그 외에 로봇 수술도 최근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용 수술은 어 고 이 오랜 동안 시행했던 수술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등 쪽서부터 가슴 옆쪽까지 큰 상처를 내고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를 벌려서 손이나 수술 도구를 넣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개용 수술을 하는 이 경우는 중심부에 큰 암이 있어서 다른 심습성이 적은 수술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흉곽경 수술은 개용 수술에 비해서 훨씬 작은 상처를 냅니다. 큰 상처 크기를 대략 한 3cm에서 4cm 정도 되는 상처를 만들고, 그러한 상처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작은 상처를 한두 개 더 추가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흉곽경 수술은 수술 보조자가 흉곽경을 들고 시야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시야 전환이 편리하고 빠르며, 흉곽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확대된 시야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얇고 작은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 도구는 수술자가 직접 잡고 조작하기 때문에 그 감촉을 수술자가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에 보이는 구조물들의 감촉을 느낄 수 있으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상처를 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흉곽경 수술은 건강보험이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도 최근에 도입되었는데요. 로봇 수술은 보다 더 세밀한 동작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로봇이 있고, 수술자가 앉아서 수술을 진행하는 콘솔이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로봇 수술에는 3개나 4개, 그러니까 4개의 로봇 암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각각의 로봇 암은 여러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흉곽경 수술 도구가 하기 어려운 세밀한 동작과 각도를 만들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시야가 확대된 시야를 이용할 수 있고 3차원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고가의 수술 장비 및 시술 기구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 로봇 수술은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수술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수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간유리병변에 대한 수술을 했던 예를 하나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유리병변이라는 것은 혈관의 음영보다 옅은 음영을 가진 이러한 작은 초기 암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하엽에 간유리병변이 있습니다. 암이 많이 의심되는 15mm 크기의 병변이었습니다. 간유리병변의 위치는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8번 소엽과 8번 소엽의 위쪽에 위치하는데, 간유리병변도 절제할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는 6번 소엽까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부 6번 소엽을 절제해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계획하게 되는데 8번 구역 절제를 하면서 6번의 일부를 쐐기 절제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안전 구역을 확보하는 방법의 수술을 계획하게 됩니다. 8번과 9번 이러한 구역 간의 경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물질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했고 8번 구역에 폐동맥을 절제한 이후에 형광물질을 확인하였을 때 이렇게 8번과 9번 구역 간의 경계가 확인됩니다. 수술은 8번 구역 절제 및 6번의 쐐기 절제 그리고 림프절 절제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서남 1기 초반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수술 전후의 관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금연을 해야 됩니다. 한 모금의 담배도 안 됩니다. 수술 후에도 금연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호흡 운동 기구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호흡 운동 기구를 통해서 수술 전에 이미 연습을 하시고 수술 후에도 또 지속적으로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침객담을 배출해서 가래를 충분히 배출해야 수술 후에도 폐 기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절제된 폐에 하는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데 기침가래가 나머지 폐에 끼어 있다면 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축적되면 폐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본인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증도 수술 후의 문제인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본인의 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호흡 운동, 기침객당 배출, 충분한 통증 가려를 해서 수술 후에 어려운 시기를 넘겨야 되겠습니다. 요즘처럼 흉곽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는 대개 2, 3일 정도 어려움 기간만 넘긴다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수술 후 폐기능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운동은 이제 걷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어떤 시기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한 이제 방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야채나 녹색잎, 채소, 과일 같은 것, 또 두류 제품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고 또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붉은 육류 고기를 드실 수 있는데 가능하면 삶거나 데치는 조리 방법이 좀 더 추천됩니다. 그 외에 생선이나 가금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주는 이제 음주하는 자리에 가면 또 이게 참지 못하고 담배를 피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음주는 가능한 피해야 되는데 사회적 음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음주는 이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폐암의 수술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실시간 질문들이 들어와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양제일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초기 폐암이라고 들었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안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기 폐암 특히 1기, 2기 그중에서도 특히 1기의 초기 폐암이라고 그런다면 치료 성적이 가장 좋고 확정돼 있는 방법은 특히 수술입니다. 물론 이제 초기 폐암이지만 폐 기능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수술을 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와 같은 치료를 선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사선 치료보다는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정말 이것이 이제 추정된 것은 초기 폐암이지만 임파설 전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초기에서 한다는 것은 그 임파선 부위를 다 포함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수술을 통한 임파절도 전이를 확인하고 또 이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추천되는 표준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경우에서는 특이한 경우에서는 이제 수술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못하는 거지 가능한 수술을 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아침 햇살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남자 65세입니다. 제가 담배를 오래 피워서 폐기종이 조금 있다고 들었는데 폐를 잘라내면 숨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폐기종이 있다면 이제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 폐를 절제하게 되면은 그만큼
호흡에 손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술할 때는 어느 정도 절제 예상되는 이제 부위를 확인하고 폐 기능 검사를 해서 수술 후에 남는 폐 기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남는 폐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그 수술의 위험도나 수술 후에 어느 정도 기능이 있어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폐기종이 있다는 것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추가적인 그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능이 남는지를 확인하고 주치 선생님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폐는 꽤 많은 이제 여벌의 기능이 있어서 폐엽 절제를 하는 경우에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은 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S8M2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인분께서 최근 폐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후 합병증을 걱정하시는데 폐렴이나 호흡 곤란 같은 게 자주 생기는 편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수술 후 폐렴이 더 자주 생기는 경우는 폐쇄성 폐질환 같은 이제 기존의 폐질환이 있는 경우이거나 흡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흡연자는 이제 특히 금연을 하고 하셔야 되고요. 어, 호흡 곤란 같은 이제 폐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술 후에 어려운 이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금연과 수술 전후 호흡 운동, 충분한 기침 가래를 뱉어내서 남은 폐가 기능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통증 가려도 수술 후에 충분한 통증 치료를 해야지 그 남아있는 폐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수술 전후에 대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수술 후에는 대개 이제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은 남아있는 폐들이 부피가 조금 더 커지면서 절제된 폐를 조금씩 대체하게 됩니다, 기능적으로.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에 점점 저 호흡곤란 같은 이제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밥마리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수술을 미루고 경과를 지켜보면 안 되나요? 당장 안 하면 위험해지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폐암은 이제 결국 이제 폐암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작은 폐암이거나 간유리병변 같은 이제 폐암은 빨리 진행하지는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폐암 세포는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 정도 세포 분열을 합니다. 따라서 1년이면 3번, 많게는 한 4번 정도의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면 단순한 이제 산술로 따지면 4번의 세포 분열을 1년 동안 한다고 하면 한 번 세포 분열할 때 2개가 되고 또 세포 분열을 하면 4개가 되고 또 세포 분열을 하면 8개, 또 한 번 해서 4번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16개의 세포가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1년이 지난다면 폐암의 부피는 8배에서 16배까지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폐암이 작다면 그 정도 부피가 늘어나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형성된 2cm, 3cm 이상의 폐암이라면 1년만 지나도 그 경과가 무척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폐암 의심 병변인지 또는 폐암 병변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한 이제 암의 자연 경과를 고려해서 수술 치료를 고려하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다운원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70대 후반 아버님께서 나이가 있다 보니 전신 마취가 겁납니다.
마취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많이 위험한가요? 우선 이제 요즘 폐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가장 이제 일반적인 평균 연령은 한 75세 정도 됩니다. 60세 정도에서 폐암 수술을 받으시면 좀 일찍 젊은 편에 속하시고 80대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폐 기능이나 전신 건강이 받쳐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70대 후반이라면 일반적인 폐암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거나 약간 나이가 많은 정도이고요. 전신 마취에 대한 이제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전신 마취 위험도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폐 기능에 따라 다른데 이러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요런 나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대 중반이 가장 많이 폐암 수술하시는 연령입니다. 이제 다른 지병이 있든지 아니면 이제 기능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는 이제 수술 전에 충분히 검사를 해서 그 위험도를 예측해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주29N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당뇨랑 고혈압, 심장병 약도 먹고 있는데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위험이 훨씬 커지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병도 당뇨의 정도에 따라서 또 심장질환도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씀이지만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심장병이 있다면 심장이 얼마나 박동하는 이제 박출량이나 박출되는 정도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과 확인을 해서 그 위험도를 가늠해야 되겠습니다. 폐암이라는 것이 이제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암에 진행되는 정도하고 또 이런 병이 가지고 있어서 수술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가늠해서 어떤 치료를 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추러스 T5X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수술을 하면 폐를 얼마나 떼어내야 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나이가 있으신데 체력으로 잘 버틸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폐암이 있는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하는 폐가 이제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가장 흔한 것은 폐엽절제 수술인데 그거는 이제 아버님께서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그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주치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한크림2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솔직히 나이가 많으니 수술보다는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폐암이 그러한 정도로 진행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을 때는 역시 또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추정되는 폐암 병기가 어떤지, 이제 그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수술을 했을 때 위험이 적다고 한다면 아주 연령이 많다 하더라도 수술을 이제 고려할 수 있습니다. 80대에서 폐암을 수술하는 경우가 요즘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남기의 U7P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2024년 10월에 비소쇄폐암 1기 A에서 수술했습니다. 현재 항암 방사선 없이 3개월에 한 번 CT 추적 검사 중입니다. 뭘 먹지 말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탄수화물, 커피, 회, 초밥, 요거트, 우유, 고기 등등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우선 이제 폐암 1기 초반에 수술을 하셨고 이런 경우면 이제 90% 정도는 다른 추가 치료 없이 완치될 수 있는 조기에 수술을 하신 상황입니다. 아주 좋으신 경우고요. 아까 제 강의 드린 말미에 이제 식사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라면 벌써 이제 수술하시고 1년 가까이 되셨고 특별히 면역이 억제돼 있거나 이제 면역이 낮은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히 가릴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초밥이나 회나 이런 거를 드셔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강의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추천할 수 있는 이제 음식이 있지만 요런 이런 경우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양하게 식사를 좋아하시는 걸 잘 즐기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숙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음식을 많이 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건강에 좋은 것 사드리고 싶은데 인덕션을 쓰면 폐암에서 확실히 리스크가 줄어들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인덕션을 사용한다면 다른 이제 가스나 이런 것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이제 연소와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부산물들은 발생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가정에서 음식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인덕션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음식 조리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이런 음식 유리 공 으 그 이제 기름의 흉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시키시고 또 환기를 틀어 놔서 이제 조금 더 환경을 좋은 공기가 조리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도록 좀 주변을 어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복한 토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45세 남자입니다. 최근에 계속 흉부가 따끔거리고 아프고 쑤셔서 폐암이 아닌가 검사를 하고 싶은데요. 일반 내과에서 엑스레이만으로도 폐암 검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이제 따끔거리고 아픈 증상은 물론 이제 폐암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일반 내과에서 시행하는 엑스레이 검사는 어 가슴 사진을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사진을 평면적으로 찍기 때문에 조기 폐암 병변이 주변에 있는 가슴 안의 구조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복한 토끼님은 이제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 폐암의 가능성은 좀 더 낮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흡연을 많이 해서 흡연력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사진보다는 CT를 촬영하는 것이 조기 폐암에 대한 이제 검사로 충분한 검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담배를 피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건강검진은 이제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폐암은 건강검진 과정에 어떤 과정에서 알 수 있나요? 매년 검사를 하니 폐암 2기입니다. 뭐 이러지 않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건강검진을 하는지도 또 확인이 좀 사실 필요한데요. 폐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폐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단순 방사선, 엑스선 촬영이 아닌 이제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흡연자시라고 그러면 이제 저설량 CT 흉부 CT 검사를 시행해 보시면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이 앤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머니가 59세 연세에 폐암 초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전력으로 인한 폐암 발병률은 몇 % 증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의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폐암의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대개 한 2배 정도 일반적인 폐암 발생률이 증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력이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검진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양제일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폐암 수술을 해서 폐를 절제하게 되면
격한 운동 같은 건 아예 못하게 되는 건가요? 절제 후에 조금씩 운동을 하면 남은 폐도 단련이 되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격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 남아있는 폐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수술 중에는 이제 폐엽절제도 있는데, 그중에 오른쪽 폐 중엽 같은 경우는 전체 폐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엽절제 수술 같은 수술을 받은 분들은 사실 이제 본인이 수술 전후에 기능적인 차이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구역절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조기 폐암이라면 구역절제 수술 이후에 폐 기능의 이제 손실이 물론 이제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폐엽절제보다 적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어느 정도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폐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지나면 조금씩 더 할 수 있는 운동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쿠티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간유리 음영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작은 이제 10mm 이하의 작은 간유리 음영인 경우는 폐암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유리 음영이 10mm 정도 이상이 되고 또 간유리 음영 중앙의 일부 고형을 포함하는 부분 간유리 음영인 경우라면 폐암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제 같은 간유리 음영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제 병변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간유리 음영이 확인이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크기가 크지 않다면 추적 관찰을 CT로 해서 그것이 소실되는지 아니면 남는지 퍼지는지 추적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시간과 이제 추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강동훈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폐암 환자분들 이야기가 있나요? 기적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폐암에 대한 수술은 폐엽절제 수술과 림프절 절제 수술인데요. 그런 경우에 폐암으로 인한 이제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망의 가능성은 한 1%나 약 1%가 미만, 그거보다는 좀 적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폐암의 수술 위험이 많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주 위험한 경과를 겪으시다가도 또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이제 아주 위험한 고비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주 29N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폐암 환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시나요? 많은 이제 폐암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초기에 폐암으로 진단된 분들 중에서 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로 수술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빨리 발견해서 운이 좋은 행운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술을 이제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약제들도 표적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면역 요법제 등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폐암에 더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 약제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한 이제 방사선 치료도
더 세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제 어떤 병기인지에 따라 이제 다 여러 이제 해당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이제 폐암의 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긴 시간 이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암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률도 높고 또 다른 폐암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조기 발견과 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치료를 하시면서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는 금연입니다. 예. 이상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